자, 이런 데에서 여기서가 좀 어려우실 텐데 보통 3, 3이 나의 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 3, 3은 원래 나의 집은 아닙니다. 나의 공간은 아니고 서로 같이 가져가는 거고요. 특히 화점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근데 이 틀린 거는 상대가 3, 3을 두고 왔을 때 대처 방법이 고수와 하수가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하수들은 내가 3, 3 뺏겼다고 하면은 갑자기 열이 확 받으면서 그쪽에서 뭘 잡으려고 하거든요, 이쪽에. 그래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도 이 3, 3의 도를 잡을 수 있냐? 그런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잡을 수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지, 이거는 이제 파랑새를 어떻게 잡느냐? 그거가 똑같거든요. 네. 그럼 고수들은 어떡하냐? 네, 재빨리 선수를 잡고 내가 당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포석에서 이런 모양이 그대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이 형태가. 네, 좌상귀 3, 3 정석은 간명하게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명하다는 얘기는 선수를 잡는다라는 의미와 똑같습니다. 보통은 저렇게 날일자로 두거나 한 번 더 미는 정석이 네. 많이 사용이 되죠. 네. 날일자는 이 박정환 선수도 난 3-3을 얻는 정도로 만족하겠다 이런 얘기고,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붙는 거는 이쪽을 이제 붙게 되면은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럼 끊는 약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백도 손을 빼기가 좀 어려워집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박정환 구단이 좀 더 간명하게 뒀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하기도 네. 3, 3에 둘 줄 알았는데 네. 붙였어요. 네.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 우하기는 변 쪽으로 지금 붙인 수는 네. 변 쪽으로 가겠다는 그 의사가 좀 더 강한 거죠. 약간 비틀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귀 쪽은 보시면 칸수가 이 두세 칸이죠. 근데 네. 이쪽으로 가는 것은 칸이 더 넓으니까 이쪽이 더 가치가 있다라는 박하민 선수의 판단이고, 이 얘기는 뭐냐면 박하민 선수가 지금 박정환을 상대로 굉장히 도발적인 말을 한 거예요. 이 수가 잘못 뒀다 그 얘기죠. 지금 거꾸로. 그러니까 흉내 바르고 두는 박하민은 상대가 잘 둔 건 따라하고 잘못 둔 거는 다르게 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박정환을 꾸짖는 한 수예요. 재밌는 한 수네요. 네. 보통 이게 좀 센 사람과, 여러분들도 그렇죠. 센 사람과 같이 있고 뭔가 윗사람과 같이 얘기하면은 이게 뭔가 주눅 들고 반박했다가 한 대 맞을 것 같고 혼날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주눅 들지 않는 게 일단 중요한데, 이 박하민 선수가 초반에 굉장히 잘 짜고 있습니다. 박하민 선수가 김지석 구단과 이세돌 구단하고 둘 때도 그렇고 네. 지금도 그렇고 반전무인의 자세로 두고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타고난 배포가 있는 거죠. 강심장이라고 볼 수 네. 있는 거죠. 이 형태에서는 흙에 어떻게 둘 수 있을까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면서 바둑을 두실 때 이런 바둑이 이런 모양이 아주 잘 나오는데, 이 바둑을 둘 때 수없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보시면 여기 이제 이 끊기는 약점입니다. 끊기는 약점을 정확히 이어주는 게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상대가 붙이고 내가 젖히면 상대가 끊어올 수도 있고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때는 무조건 여기를 받아줘야 돼요. 이게 이제 기본기에 해당됩니다. 이 선으로 느는 수는 어떤가요? 늘 수도 있지만 늘 때는 백도를 뭔가 좀 정확히 잡는다라는 좀 약간 보장이 있어야 돼요. 잡는다 내지 공격을 더 세게 하겠다. 근데 지금은 그러기엔 좀 어려움이 있죠. 흙이 조금 멀리 있네요. 변 쪽에 네. 있는 흙이.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제일 어려워하는 게 돌의 강약을 제일 어려워하세요. 근데 흙이 있거나 늘거나 그거는 사실 중요하진 않고, 네. 자, 이제 백이 돌이 하나 있으니까 이제 두 칸을 뛰겠죠. 보통 이제 돌 하나가 있으면 두 칸까지 뛸 수 있다고 하니까, 두 칸 벌림이 된 돌은 기본적으로 공격을 크게 당하진 않아요. 이렇게 된 돌은. 1, 2 미전이죠. 네. 네 집을 가지고 가니까 이 돌이 공격당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3, 3의 돌이 왜 잡히지 않느냐. 3, 3을 두는 순간 이 네 집을 확보하고 가기 때문에 이 돌을 잡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3, 3의 돌과
두 칸 벌린 돌은 잡으러 가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죠. 내 집의 형태를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둑이 우리 그 알파고 요즘 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알파고가 이렇게 비약적으로 이렇게 세진 게 불과 2년 전이죠. 네. 근데 바둑 인공지능의 바둑의 역사는 한 50년 이상 넘어가요. 즉 컴퓨터가 처음에 나온 직후부터 그런 도전이 끝없이 이어졌는데 기존의 방식으로는 네, 인간에게 프로에게 석점 넉점이 한계다라고 했어요. 근데 알파고 이후로 새로운 인공지능 방식이 뭐냐면 이 바둑의 해석을 모양으로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모양이 굉장히 좋죠. 네, 그렇죠. 모양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계산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도 이 바둑이 어렵다 하지만 넉집을 확보한 이 돌은 공격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모양으로 판단하시는 훈련만 잘 되시면 이 돌의 이 바둑의 난이도가 뚝 떨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고민 안 하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흑도 다음 수가 상당히 좀 고비이면서 기로입니다. 지금 둔 수는 어떤 의미가 있는 수일까요? 약간 제가 보기에는 박정환 선수가 좀 이제 흔히 저희 식의 표현을 좀 비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약간 지금 평범한 진행은 좀 만만치 않아졌다라고 보는 거예요. 원래는 이 돌이 하나가 있으니까 똑같이 두 칸을 벌려줘야 되는데 이 백이 이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게 되면은 보시면 이런 거예요. 여기와 여기는 누가 좋나요? 요 모양과 요 모양은? 지금은 백이 좋죠. 백이 좋죠. 요 모양과 요 모양은 백이 똑같죠. 좋죠. 거의 똑같죠. 네. 거의 똑같고. 그러면 이 모양과 이 모양은 당연히 백이 좋죠. 네. 그러면 이 모양은 그냥 덤이거든요. 그러면 보시면 흑이 백이 모양 두 개가 좋지 않습니까? 그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흑은. 그래서 지금 박정환 구단은 지금 모양을 비튼 거예요. 박하민 선수가 흉내 바둑을 계속 두지 않고 본인의 생각대로 두고 있는 게 지금 흐름상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거는 흉내 바둑이 대성공을 했습니다. 김예슬 캐스터는 네. 흉내 바둑을 두어본 적이 있나요? 당해본 적이 있나요? 어릴 때 제가 두어본 적이 네. 있습니다. 당해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당해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제가 두었을 때 네. 상대가 중앙에 두더라고요. 아, 거꾸로? 네. 그래서 제가 역으로 당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발상이 자유롭죠. 내가 당하면은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냥 바둑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간혹 보면은 기원에서 혹은 인터넷 대고 간혹 보면은 흉내 바둑을 두면은 엄청나게 화를 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바둑을 이런 식으로 두냐고. 네. 이렇게 두면 다음에 안 둔다. 이렇게 협박도 하시고. 근데 흉내 바둑을 한쪽이 나쁘다라는 걸 아시면은 화낼 일이 아니죠. 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도 흉내 바둑 한번 둬보실 것 같은데요. 네. 자, 한두 번은 통합니다. 네. 그리고 특히 나보다 상수하고 만날 때 한두 번 통하니까 예, 재미삼아 한번 더 보시는데 한 번만 쓰세요. 그 친구분들끼리 계속 쓰면은 인간관계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흑은 중앙으로 한 칸 뛰어 나갔고요. 네. 자, 지금 저 친구는 반대편에서 또 흑이 그런 수를 두었죠. 보험이죠. 네, 네. 호구 자리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미리 해놓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나중에 하게 되면은 흑이 안 받아주고 이쪽으로 반대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애매하니까 예, 미리 해두는 겁니다. 같은 수라도 교환하는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막 많이 두어서 그런 건데 지금 흑이 백이 젖혀 놓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거였어 하면서 실전 때 하시면은 꼭 그런 수가 악수가 돼요. 다 이게 또 방법이 있는 건데, 네. 근데 지금처럼 이게 해두는 것이 응수타진이라고 하는데, 응수타진이 바둑에서 가장 어려운 분야입니다. 상대가 안 받을 수도 있죠. 그렇죠. 안 받을 수도 있고, 다르게 반발해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응수타진 할 때는 지금 얘기한 대로 안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두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시기를 찾는 게 어렵고, 또 반발해 왔을 때 변화 다 읽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쓰시기가 어려운
그런 고급 기술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해서 웬만 쓰지 마시라고 하는데 사람의 심리가 묘해서 이게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또 많이 시도를 해봐야지 어떨 때 적절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감각을 기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쓰면 안 아무리 해도 안 되나요? 돼요. 이건 프로들도 가장 어려워하는 분야라 그냥 모르는 게 약입니다. 이거는. 네, 그럼 사범님이 쓰지 말라고 했을 때는 다 네. 이유가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괜히 어려운 거 쓰다가 좋게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하나 콕 들어갔죠. 네. 이것도 응수타진인데 바로 막을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쪽 늘 것인지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형을 뺏으러 가는 거죠. 자, 보통 상대에게 찔러오면은 이게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은 이게 흔히 이게 반발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흑이 백이 돌이 몰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 돌이 약할 때는 반발은 안 하는 게 좋죠. 반발하면 오히려 큰일 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약간 좀 활발하신 분은 이럴 때 실수가 많이 나오고요. 또 성격이 좀 온화하신 분들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워낙 성격이 차분하시고 온화하셔서 공격을 잘 안 하세요. 조금 느슨하게 두다가 네. 이길 수 있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그렇죠. 공격을 못 하다가 그냥 느슨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게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들도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김예슬 캐스터는 어느 쪽입니까? 저는 후자인 것 같습니다. 온화한 공격을 안 하는 쪽인가요? 네, 저는 네. 공격을 무서워해서 조금 그러니까 겁쟁이죠. 네. 네. 근데 고수가 되려면은 역시 공격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고, 네. 좀 그러니까 원만하게 둔다라는 것은 이제 수비를 얘기하는데 공수가 균형이 맞아야 되겠죠. 네. 저는 침착하게 두다가 불리하다 싶으면 좀 무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제일 안 좋은데. 그죠. 네. 처음부터 무리하면 차라리 기회가 많이 오죠. 그런데 이제 불리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이제 하면은 거의 바둑이 네. 끝나 있거든요. 그렇죠. 자, 지금 이제 흙은 둘러싸려고 하죠. 여러분들께서 이런 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 둘러싸는 게 공격에서 가장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이더라도 이 주변이 시커멓게 변하면은 이 다음에 모양도 생기고 옆에 있는 약한 돌도 공격할 수 있고 그래서 둘러싸는 게 먼저인데 많은 분들이 이런 걸 안 하시고 안형을 먼저 이게 집에 모양을 뺏어요. 그러면은 이게 뻥 뚫려 나가는데 이게 뚫어 나가면은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시겠죠, 흙이. 하지만 이쪽 돌을 보시면 여기는 똑같이 집이 없습니다. 네. 즉 뚫리면 공격한 측이 오히려 약한 돌로 변해요. 그래서 이 공격을 일단 포위가 먼저 돼야지만 공격 유리해집니다. 지금 백이 날일자로 중앙에 둔 수는 네. 끊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두어둔 이유가 있을까요? 흠집을 하나 만들려는 거죠. 네. 끊을 수 네. 있는 흠집이요. 네, 어차피 갇혔어요. 갇혔는데 이럴 때 이제 쓰려고 보험에 들어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네. 호구친 형태 만들면 살 수 있는 거고 살고 난 다음에 어차피 끈으로 가야 되니까 저렇게 미리 흠집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흠집을 만들어 둔 후 백은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서야 당연히 끊어야 되죠. 일단 끊고 나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박하민 선수가 너무 잘 두고 있어요. 지금 이 박정환 선수가 이 대국을 할 때 네. 굉장히 좀 대국 양이 어떻게 보면 이제 1인자들의 영원한 이 고민거리인데 대국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항상 필요해집니다. 필요해지면은 이 사람이 나도 모르게 바둑을 좀 약간 너무 쉽게 처리하거든요. 근데 지금 박정환 선수가 초반에 바둑을 너무 쉽게 처리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제 두면 둘수록 덤이 부담스러워지고 흉내 바둑이 가장 성공하는 케이스로 가는 겁니다. 박정환 구단은 흑을 선호하는 편인가요? 백을 선호하는 편인가요?
요즘에는 백을 대부분 선호하죠. 흑보다는. 네, 근데 박정환 선수뿐이 아니더라도요. 그 이제 세계 대회 딱 8강까지는 흑백의 차이가 거의 없는데 네. 한 4강 이상 넘어가면은 이제 초일류들이 모여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100번 승률이 확실히 좋습니다. 특히 중국에서 펼쳐진 시합이 많아지다 보니까 중국은 덤이 6집 반이 아니죠. 네, 7집 반이죠. 그 한 집 차이가 정말 크거든요. 프로 기사들 사이에서는. 네. 이게 가끔 제가 기원해서 보면은 막 덤을 이제 내기봐도 간단하게 하시거나 뭐 네. 이제 덤을 뭐 한 집 더 달라 뭐 이거 갖고 이제 다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말려요. 덤 아무 상관없다고. 어차피 뭐 아마추어 분들, 동호인 분들이 언제 뭐 한 집으로 승부납니까? 대만 잡고 죽는 걸로 승부나지. 근데 한 집 갖고 싸울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프로들은 항상 반집으로 승부가 갈리다 보니까 한 집 갖고 이제 다툼이 치열하죠. 지금 하변에서의 배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깔끔할까요? 일단 기본형은 호구인데 지금은 이제 이 형태 젖혀놓은 까닭이 그냥 호구 치게 되면은 네, 이쪽을 그냥 두면은 단수 당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거 약간 요령인데 예전에 있는 수법입니다. 네, 이쪽을 두고 잇고 네, 단수 치면은 여기를 둬도 빵 따내면 되니까 이거 드러내지 않습니까? 네. 두 집이 나니까 이거를 늘더라도 자 여기서 차분하게 정리를 하면은 흙이 잡히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아마 정리가 될 겁니다. 이거는 반대도 똑같아요. 흙이 아까 제가 이쪽에 우상 보험이 하나 쪽에요? 있다. 네. 이게 나중에 중앙에서는 한 집만 딱 나면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 여기 두면은 똑같이 한 집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이치예요. 이거는.